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오후 3시입니다. 요사이 김정은은 떨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아마 비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에 김정은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말을 합니다. 통쾌한 말이죠. 어제는 북한이 도발하면은 100배, 1000배로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식 보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전략이 있는 듯 합니다. 흔히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 안 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 갔으니까 문재인이 안보를 더 챙겼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략가는 군대 가든 안 가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대 가서 총 잡은 적은 없지만 어떤 군인보다도 거대한 전략을 구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예는 다르지만은 지금 러시아 군대를 레드 아미 적군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의 저 군대를 만든 사람은 트로츠키였습니다. 트로츠키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니까 국방상이 돼가지고 한 2년 동안 내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소련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로츠키 또한 한 번도 총을 잡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석한 머리, 그리고 대전략의 감각, 역사에 흘러가는 방향, 천하대세를 알면은 대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갔다 온 문재인을 지금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군대 안 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에는 하나의 논리체계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령부를 쳐라 이거죠. 전쟁을 할 때는 적의 심장부, 사령부를 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철저한 군대가 몽골 군대였습니다. 몽골 군대는 어디를 쳐들어가면은 상대방의 장수나 왕을 포로로 만들기 위한 끈질긴 추적 작전을 펴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사령부가 도망다니기 급급하니까 저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을 딱 타겟으로 세웠습니다. 김정은을 압박하면은 김정은이 우리 한민족 사이에서 고립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한민족 8천만 대 김정은 일당으로 딱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이승만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대결은 남북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대결은 소수의 공산주의자와 절대 다수의 한민족 사이의 대결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을 계속 압박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가 우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욕을 당하고도 뭐 별 수단이 없네. 문재인 시절에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을 경멸했듯이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원들이 김정은을 경멸하도록 만들면은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겁을 주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겁을 주느냐? 김정은을 겁준다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배, 1000배로 보복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북한이 혹시 핵미사일을 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하고 그것만 부족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 중에서 미사일을 1000개 정도가 아니라 10,000개, 10만 개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물량작전을 펴겠다. 대량 보복 수단 강화에 전력하라 한 것도 바로 김정은을 겁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다.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다. 이거는 저 로마 시대 때부터 유명한 문장 하나가 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문재인식 평화는 가짜고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식 평화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대치시키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돈과 핵을 한번 부딪혀 보자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많다. 그럼 우리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군비 강화입니다. 군비 경쟁을 선언한 겁니다. 김정은에게 너가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건 잘 알겠는데 우리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쓰겠다. 돈을 써가지고 대량 보복 수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그게 고철이야. 이런 식으로 군비 경쟁을 하면은 북한이 결국 출혈해가지고 경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 체제 무너진다. 요새 미사일 계속 쏘고 있는데 저게 무슨 공짜입니까? 이거는 트루만 전략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6.25 때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6.25 기간 중에 군사력을 확충을 합니다. 군사비를 4배로 늘려버립니다. 6.25가 났을 때 미군 전체 병력이 6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병력이 300만으로 늡니다. 군사비를 4배로 늘려버립니다. 소련에 대해서 좋다, 군비 경쟁 한번 해보자. 소련도 거기에 대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약한 소련이 40년 동안 군비 경쟁하다 경제가 무너져서 총 한 방 못 쏘고 핵무기를 껴안은 채 1991년에 그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돈 대 핵,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 이것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때 시도를 했던 건데요.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한미일 동맹을 아주 힘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일로 먹고 산, 반일 종족주의로 먹고 산 좌파가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유쾌한 사람이에요. 배우로서 항상 웃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책을 펼 때는 무섭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이 만날 때는 상대방이 소련 대사든 누구든 따뜻하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든 누구든. 웃으면서 죽여간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웃으면서 죽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그러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무슨 정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수단을 하나로 하면 안 되고 몇 가지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웃으면서 북한을, 김정은이죠 사실은. 김정은을 녹여버릴 수단이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 풍선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 봐가지고 대북 휴전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을 타겟으로 한 포위망이 완성되고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게 된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냉전 승리 때 이미 입증된 전략입니다. 입증된 대전략입니다. 트루만의 전략, 이승만의 전략, 박정희의 전략, 레이건의 전략,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을 제거해가지고 헌법 제4조가 명령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즉 자유통일로 나아가겠다. 여기에 하나 아주 독특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법치 이론론자입니다. 법치만 제대로 하면은 좌익 문제도 해결되고 문재명 문제도 해결되고 김정은 문제도 해결되고 법치대로 하면은 북한 정권 무너지고 핵 문제 해결되고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법치 이론론자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자유통일되고 문재명 세력 그리고 여기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김정은 세력 합치면은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세력, 김문이 세력을 우리 한민족 속에서 고립시켜가지고 소멸시키고 자유통일로 나아가겠다. 링컨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게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장 큰 공은 흑인 노예 해방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북전쟁으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한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운이 따라주면은 통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